자, 편리하다는 이유로 생활 곳곳에서 쓰는 플라스틱이 이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지경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는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동시에 재활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커피잔, 과자 포장재와 도시락 등 음식 용기들은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재활용품과 달리 먹거리를 담는 용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안전을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녹여서 정제한 다음에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상당수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습니다. 재생된 원료에서 실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강신우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시중 유명 제과업체, 제빵업체의 포장용기와 일회용 커피잔입니다. 모두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집상이 버려진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업자에게 전달하면 잘게 자르고 씻어 페트 조각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페트 플레이크는 섬유와 부직포 등 비식품용으로만 쓰입니다. 식품용기로 쓰려면 녹여서 완전 분해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유해 물질을 완전히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가공업체에서 얇게 늘린 뒤 성형업체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재생식품 용기를 만드는 상당수 업체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원단, 시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 내부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원료 물질이 흡입돼 공정 과정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어떤 물질이 쓰이는지 가까이 가서 보니 바로 재생 페트병을 파쇄하고 세척한 페트 플레이크입니다. 물에다가 좀 세척액을 조금 섞기도 하긴 해요. 소독약 같은 거. 일부 재생원료 제공업자들조차 이렇게 만들어진 페트 플레이크는 식품용으로 쓰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식음료 쪽은 다 이제 재생은 안 들어가고 이게 쓰이는지는 아직 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재활용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생하고 화학적 재생이라는 게 뭘 말씀하실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식품용기 규정을 만든 식약처도 취재가 시작되고 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예, 이건 뭐 우리들이 매일 접하는 그런 용기들인데 재생 페트의 제조 방식을 규제하는 것은 유해 물질이 들어가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죠. 이걸 지키지 않은 재생 페트 플레이크를 전문 검사 기관에 맡겨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재생 과정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음식 용기에 쓰이는 재생 플라스틱의 제조 방식뿐 아니라 원재료 기준도 정해놨습니다.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 유해한 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재생 페트용품의 원료 물질인 플레이크를 산업공해연구소에 맡겨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조사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 눈에 띕니다. 페트 성분과는 다른 유기화학 물질이 녹아 들어가 있음을 알리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뭔지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쌓이면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는 알루미늄과 세제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원 페트병에 남아있는 접착제 성분과 잉크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라벨이 가끔 가다가 알루미늄이 증착되어 있는 필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용출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폐페트병을 씻는 양잿물 세척수에선 발암 물질인 일사다이옥산, 폼알데하이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생 페트병 용기에 뜨거운 물질을 담거나 전자레인지를 넣고 돌리면 또 다른 유해 물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페트병은 연간 3만 톤에 이릅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나온 이 물건들, 이게 다 재생 용기들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재생 용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커피 잔이나 또 이제 음식물을 담는 그릇, 또 식사나 이 과자를 담는 용기 등 매우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 모두가 이 페트 재질인데요. 식품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에는 페트 외에도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PS, 또 펜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예. 우선 이 중에선 페트가 재활용이 가장 쉬운 재질로 꼽힙니다. 예.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커피나 뭐나 이거 매일 거의 이제 쓰게 되잖아요. 마실 때 모든
커피 용기가 예를 들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재생 용기로 만들어진 페트냐, 예. 그리고 재생 용기 중에서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재생이 된 그런 용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걸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 모두가 이제 화학적 재생이 아니라 물리적인 재생, 다시 말해서 이 버려진 페트병을 잘게 썰어서 플레이크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형 업체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걸 납품받은 업체들이 대형 업체들이었던 건데 예. 당장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브랜드 여럿 있었습니다. 이 불법 재생 용기들이 그만큼 이미 우리들의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업체라고 하는데 그거 이름은 못 됩니까? 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게 법적 문제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이제 추후 리포트를 더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이거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늘 그게 좀 궁금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니 이게 왜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끝내느냐라고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일단 후속 취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 좀 저희들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역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국내에 있는 이 재활용 업체 가운데에서 화학적인 재생 시설이 있는 곳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자, 일단 새 용기 그리고 재생 용기의 가격차 1.5배에 이릅니다. 커피컵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컵과 뚜껑, 빨대를 비롯한 이 플라스틱 제품의 단가는 약 100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플레이크로 만든 재생 제품으로 만들면 가격이 70원 아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예. 여기에 또 이제 화학적 재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시설을 들이는 비용 그리고 재생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선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라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 하도 이제 이건 불법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취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같은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많이 놀랐었는데요. 우선 이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또 관리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담당하는 환경부 모두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예. 이들 부처에 저희가 처음 문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물리적 재생법으로는 식품 용기를 만들지 않는다. 이 플레이크는 섬유를 만드는 데 쓰이거나 비식품용 용기에만 쓰인다 이렇게 자신을 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페트병들이 이렇게 식품 용기로 재생이 됐고 또 실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이 판매가 됐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취재에 나서자 식약처는 그제서야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늦은 감이 분명히 있군요. 예. 이게 참 평소에 왜 이렇게 저 커피를 마실 때나 아니면 저런 도시락을 먹을 때 좀 깨름직하잖아요, 사실.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니었는데 이게 실제로 다 증명이 되고 나니까 더 좀 불안해지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머그잔으로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해외에서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미국의 FDA나 유럽의 CE 같은 경우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예. 유해 물질이 없고 안전하다는 인증서를 제출하면 물리적 재생을 통해서도 식품 용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들 지역에선 인체에 해로운 접착제나 잉크를 이 라벨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시다시피 접착제 그리고 잉크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안전하고도 쉬운 재활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담당 부처에서 실태 조사를 한다니까 그것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죠. 박상욱 기자였습니다.